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오가다가 본 사람 있죠? 네. 저 본 적 있으시죠? 지나가다 우리 학원에서. 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강북청소년부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수리논술 설명회라고 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2탄입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1탄으로 김성수 선생님이 합격자 사례로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하자 이런 얘기로 해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논술도 상위권을 타겟으로 한 그런 수리논술을 또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강북청소년학원에서도 이제 논술 전문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이세호 선생님도 이제 수리논술을 시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쇼핑백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세호 선생님 브로셔 보이세요? 네, 이세호 선생님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진짜 이렇게 생겼나요?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세호 선생님 브로셔가 있어서 거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거 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수리논술 설명회라는 자료 보이세요? 가로로 보시게 돼 있는 A4로 돼 있는 진하게 돼 있는 A4 용지로 돼 있는 네, 자료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세호 선생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정말 진심이세요. 자료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그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PPT를 준비를 하셨지만 자료집도 왜냐면 이런 거 별로 그냥 PPT만 할게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부모님한테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펜도 들어가 있어요. 쇼핑백에. 그래서 세 가지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세호 선생님은 수리논술 수업을 이제 7월 8일부터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데스크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희대 이상급의 대학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상위권 대학을 타겟으로 한 설명회를 또 오신 거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좀 더우시죠? 더우시죠? 네. 에어컨 좀 이따 제가 틀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시쯤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셔서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데스크 앞에 있을 테니까 뭐 부원장 찾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50분 정도 진행할 거니까 수료 설명회랑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브로셔 그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나 단가 시간표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한 장짜리 핸드아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 재정반 친구 몇 명이 부원장님하고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저희는 제수종합반에 있다 보니까 급식을 먹어요. 12시에. 근데 우리 세우쌤 수업은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 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수업은 12시까지입니다. 네, 9시부터 12시까지 하시고 또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청사 이런 것 때문에 30분 정도 더 아이들하고 있으려고 아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수리논술 설명회 그 자료집 꺼내놔 주시고 그럼 제가 연세한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저희 7월 29일날 네, 이제 문자 갈겠죠? 7월 29일날 수시 전략 설명회가 있고요. 김병재 소장님이 오세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본인들 수시 전략 설명회를 7월 말에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은 아이들 성적대로 한 지원 조합에 대한 수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고 두 번째는 생기부에 관련된 걸 한번 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큰 틀로 7월 말에 김병재 소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 두 개를 더 붙여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은 지원 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생기부를 갖고 쓸 수 있는 어떤 대학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저희가 준비되면 따로 본인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반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죠? 네. 그럼 제가 저희 선생님 소개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청소년학원 수리논술입니다. 이세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리논술 설명을 맡은 이세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자료집 보시고 그리고 제가 PPT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여기서 목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수시 6장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도 그렇고 실제 어디를 써야 좀 유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했어요. 일단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 의대를 중퇴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선택이었는데 강남하고 일산하고 분당, 강북, 그다음 이투스 온라인 2년 전에 하다가 접었고 수리논술하고 수학은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해 한 100명씩 논술로 붙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논술이 좀 줄어서 그것보다 좀 적긴 하지만 진짜 옛날에 논술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수능 끝나고 일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수시가 6장인 건 아시죠? 수시 6장 중에서 몇 장을 수리논술에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날짜별로 쪼개갖고 왔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 언제 어떻게 시험 보겠다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걸 오늘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 한번 해보세요. 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장의 논술을 쓸 건 6장의 수시 중에서 대부분 재학생분들은 4개, 재학생들은 한 6개 정도 쓴다고 하면은 먼저 결정하실 거는 수능 전에 볼 대학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밖에 없는데 여기를 쓸지를 한번 정해보셔요. 맨 위에부터 9월 28일, 23일이에요. 23일 날 연세대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되게 빨라요.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9월에 보다가 다시 9월로 돌아왔는데 9월 23일이면 지금 해봤자 몇 달 남았지? 7, 8, 9, 3달이 남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9월 28일 날 첫 번째 시험을 보고요. 연세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안 봐요. 논술 100%고 일단 이거를 쓸지를 정해보시는데 제가 각 대학별로 추천하는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연세대학교는 투과목의 과학을 잘하는 애들을 쓰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붙은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 중에 이렇게 요심히 보면 수학을 엄청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붙었을까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과학에서 되게 강점 있는 친구들이 잘 붙었었어요. 이유는 이 학교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 미적, 그 다음에 기하, 확통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과 애들이 준비하기 힘든 거는 기하예요. 기하는 건들지가 못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기하가 안 나왔거든요. 어떤 기하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그 부분을 과탐이 채워주는 것 같아서 과탐이 약하신 분들은 쓰지 마셔요. 여기 그리고 좋은 데가 하나 있죠. 연세대는 그 약대가 송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뽑진 않는데 여기 의치, 한약수 해당되는 게 하나가 논술 100%에 최저 없는 거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쓸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논술의 설명에는 높은 데 중심이어서 제가 그 낮은 데라는 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니즈가 있는 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9월에 보고 얘를 쓸지 정해 보시고요. 저는 내가 나한테 쓸 거냐 물으면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일단 너무 9월이 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또 대박 났을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여기 붙는 애들 특징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해 붙는 애들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한번 볼래요 라고 하다가 우연히 얻어걸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전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10월 7일 날 시험 봅니다. 근데 이 10월 7일 날 보는 시립대학교의 난이도도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 쉽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수능 내용으로 힘들어요. 제가 수능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 연대랑 시립대는 수능 기준 정도의 수학 성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합격하기 좀 힘들고 이 학교 특유의 문항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과탐이 아니고 확통이 하나가 나옵니다. 확통을 못하면은 붙기 힘들어요. 논술 70%고요. 생각보다 제가 주위에서는 합격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유는 적게 뽑아요. 적게 뽑아서 저도 시립대를 매일 준비하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실 상위권 학생들한테 요거를 오늘 상위권 중심이니까 상위권 학생들한테 요 수능 전에 보는 거는 전 적극 권하진 않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볼래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L가 그냥 한번 6장이 다 뒤에 안 나오니까 하나 정도를 쓸까라는 마음으로는 추천해 드릴 만한데 그렇다고 메인으로 준비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대랑 시립대를 준비하실 거면 수능 내용만의 수학 실력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논술을 따로 공부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저희 이제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데 카톨릭대 10월 8일 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예과 계열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조건 공과 계열이고 얘네들이 모의논술을 쳤거든요. 근데 모의논술 제가 풀어봤는데 여기 학과에 지원하는 애들은 수원스투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적을 못하더라도 여기를 치를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위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만 내가 쓸 건지 고민해 보시고 이제 수능을 치렀다는 마음으로 뒤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면 와 이게 저도 이거를 이제 쭉 봤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독특한 현상이 있는 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수능을 치르면 수능이 11월 16일이에요. 16일이고 어머니 그거 아셨으면 좋겠는 건 11월 16일 애들이 수능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을 못 봅니다. 이유는 항상 기대치가 이만큼이잖아요. 기대치가 성적이 오르면서 기대치도 올라가면서 수능을 잘 봤냐 물어봤을 때 잘 봤다는 친구들의 비율은 제가 100명 중에 2명을 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봤어? 그럼 좀 아쉬워요 다라고 해서 대부분 목요일날 매기고 되게 디프레스한 상태에서 금요일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학교를 가던 학원을 가던 해가지고 채점 내고 그 다음에 너 내일부터 논술 가 마라 이걸 선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애들 컨디션이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엉망이란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을 잘 보는 경우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 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일단 그런 마음하에서 맞는 주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아직 그 시간이 발표고 잘못됐는데 제가 만들다가 숙명여대랑 서울여대는 아직 시간이 발표가 안 됐고 날짜는 정해졌거든요. 요게 오전으로 갈지 오후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설명회가 상위권 중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위권에 제가 처음 봤어요. 원래 오전에 되게 많았거든요. 오전에 없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했던 거 아시죠? 두 탕기였거든요. 두 탕기였어요. 오전에 갔다 오후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올해는 되게 조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6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잘하면 상위권에 6장이 안 나와요. 일단 제가 상위권이란 마음으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전 일단은 수능은 일단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수능 대박 날 수 넘어간 다음에 얘를 볼 건데 맨 위에부터예요. 건대, 경희대, 서강대, 숭실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이렇게 있고 오늘 관심 있는 거는 나간 것처럼 건대, 경희대, 서강대까지만 제가 볼 건데 경희대가 의예과 계열이에요. 제가 여기는 잘못해놨는데 경희대학교가 논술 100%예요. 올해 경희대 논술 100%고 의예과 계열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부가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최저가 틀려가지고요. 최저가 경희대가 얼마냐면 3학 4예요. 3학 4고 제가 뒤에 붙여놨거든요. 경희대는 의대, 치대, 여기 약학과가 여기 약대예요. 약대 3학 4고 그 다음에 국제캠에서 한의학과를 뽑습니다. 걔는 똑같이 3학 4고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대학이 여기예요. 경희대는 많이 뽑아요. 되게 많이 뽑고 일반 공대도 많이 뽑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뒤에 붙여놨는데 시험 문제 경향이 오늘 좀 달라졌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를 난리잖아요. 난이도 때문에 성적이 막 수학 난이도도 그렇고 해서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는데 여기는 치렀을 때 거부감 없이 준비할 만 하실 거고 높은 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과들도 있고 많이 뽑으니까 이거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일반 학부는 2개 학 5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기 애들 성적에 맞춰서 얘는 아마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인데 건대 논술 100%예요. 둘 다 논술 맥이죠. 내신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나중에 입표 보는 거 나중에 혼자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학교는 반드시 확통이면 안 돼요. 미적, 기하 둘 중에 택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놓은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확통도 돼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과학 1에 써놓은 거 있죠. 요거는 과학 하나란 뜻이에요. 대부분 과학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건대를 쓸만한 성적이 수능이 만들면 안 나오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2개가 오니까 2개가 뭐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라도 2개가 뭐는 대충 나와서요. 상위권이란 생각으로
여기는 아마 치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희대도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야 뭐 적당한 상위권이면 두 개 오는 마실 때니까 두 개는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치한약수를 쓸 사람들은 여기를 꼭 한번 넣어보게요. 물론 의치한약수의 문제랑 그 다음에 일반 본과대 문제는 다른데 의치한약수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예, 모의 논술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장 가서 보는 건데 계산량이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 한 두 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긴 해요. 그 다음에 서강대가 있는데 시간 이따 봐드릴게요.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는 전 비추예요. 이거 혹시 모르시겠지만 아직 뽑는 인원 보세요.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서 막 8명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적어서 여기는 되게 크게 돼 있지만 너무 적게 뽑으면 그게 좀 경쟁률도 막 거의 막 100대 1 넘어가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게 추천하진 않지만 일단은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오후를 두 개로 쪼개놨어요. 논술 80%고 내신 20%라는 뜻이고 국수 0, 4개 중에 3합 7이니까 요거랑은 좀 다르죠. 2합 5, 2합 5, 그 다음에 일반 공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의치한약수가 없습니다. 3개 합 7이고 제가 아는 대학 중에 거의 극도로 제일 적게 뽑아요. 여긴 적게 뽑아서 요 3개 중에 하나밖에 쓸 대학이 없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그러면 어머니 보세요. 이날 내가 좀 이렇게 조합을 짜서 할 수 있는 걸 겨우 만들어 보면요. 건대가 가능해요. 밑에 5시 40분이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합밖에 안 나와요. 경희대랑 거칠 수는 아마 없을 거고 시간도 보시면 되게 애매하게 일부러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희대를 치르시면 이날은 꽝이고요. 경희대를 버리고 건대 겨우 2개를 만약에 하실 거면 건대 전역하고 요 서강대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2개의 조합이 나오긴 할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공통점은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100%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저도 되게 많이 약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정해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저도 정하고 있을게요. 저는 수능 전에는 안 치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경희대를 치를 거예요. 근데 경희대를 치는 마음 가지니까 별 쓸 데가 없습니다. 넘겨야 돼요. 마음에 하나밖에 안 담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학교는 난이도 같은 거 말씀해 드릴게요. 그다음 날이에요. 일요일인데 이제 정해 보세요. 여기 경희대는 오전에 보잖아요. 일반 본과대 전부라 보시면 돼요. 전부 다고 여기는 전부 다 2하 5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은 미적 기하 중 택해야 되고 과탐이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여기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카톨릭대 약대가 여기 들어가요. 약대랑 의대고 9시 30분에 치릅니다. 이건 오전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오전에 카톨릭대나 경희대 택일에서 보시면 되고 카톨릭대 의대가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되게 많이 내려가서 제가 만약 극상위권이라고 하고 카톨릭대 정도의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전 여기를 지원할 것 같아요. 약대랑 의대는. 그리고 적당한 상위권이라면 여기는 꼭 쓰세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경희대학교는 여기 의치한약수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일반 공대 말하니까 적당한 상위권이라면 여기 건대 추천 그리고 경희대 추천 이렇게 해서 2장을 쓸 것 같아요. 내 말 제 말 이해하셨죠?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보세요. 이거 날짜도 그렇고 최저 내신 이런 비율 정확히 정리된 것도 없고 아마 요 표 보시면서 대충 정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확인하시고 한 80%는 한번 정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요날 성대가 보는데 성대랑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균관대가 9시에 치러집니다. 이것도 오전이고 그다음 논술 100%예요. 그리고 제가 2개를 나눠보거든요. 2개 한번 2개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오전에 보시면 대부분 공과대예요. 공과랑 자연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후라고 해야겠죠. 이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약대, 의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대부분 특수 목적 과들인 건 아시겠죠. 요거 대부분 계약학과 아니면 약대, 의대고 난이도는 이쪽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랑 문제가 다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은 둘 다 없어요. 최저가 일단은 다르거든요. 최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대가 거의 제일 높아요. 성균관대는 4합 얼마지? 4합 5예요. 4합 5. 4합 제가 뒤에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의예과만 따로 빼놨거든요. 여기 보면 성균관대 의예과 여기네요. 3합 4네요. 3합 4고 과탐 하나예요. 혹시 관심 있는 그 재생들은 3합 4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3합 4였어요. 정정할게요. 다시 앞쪽에 가서
제가 아까 성균관대까지 해봤어요. 정해보세요. 여기 위쪽에 일반적인 공과대를 쓰실 거면 오전에, 그 다음에 특수학과를 쓰실 거면 오후에 쓰시는데 제가 조합을 짜볼게요. 일단 내가 일반적인 상위권이어서 의치한약성 관심이 없으면 그 일요일 날은 경희대를 쓰거나 여기 성대를 쓰셔야 되고 시간대는 겹쳐요. 최저는 2학 5고요. 얘는 더 높아요. 얘는 원칙적으로 3학 6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독특하게 국수형 탐탐이거든요. 탐구 2개를 따로따로 반영해서 5개 중에 3개 합이 6이면 되니까 예를 들어 영어가 2, 탐구가 2, 요게 2면 3학 6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들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내가 수능이나 6평, 9평을 보고선 경희대 정도를 갈 수 있으면 뭐 여기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성대를 쓸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와 선생님 경희대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하면 이쪽을 쓸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는 난이도 차이가 좀 나긴 해요. 계산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특수 목적에 있는 과를 쓸 거면 여기 1시 반에 쓰면 나머지는 쓸 데가 없고 1시 반이면 요거랑 동시에 쓸 수 있긴 하겠네요. 경희대 요거랑 요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2개는 못 봅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학교를 2번 볼 수는 없어서 밑에 거로 이렇게 조합을 짜시던 아니면 이렇게 2개 중에 택일 하시던 할 수밖에 없어요. 의예과 쓰시면 요거 하나 쓰실 수 있고 여기도 의예과가 이쪽에 있거든요. 의예과가 이쪽에 있으니까 의예과를 쓰실 분들은 카톨릭대랑 성대 동시에 쓸 수 있긴 하겠네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제가 저 같은 거 어떻게 쓸래라고 하면 전 일단 토요일날 하나 보긴 할 것 같아서 토요일날 경희대 물론 제 꿈이 그래도 있지만 경희대 의예과 하나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예과로 고배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도 하나 써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적표 되면 요거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상위권으로 다 질러버리면 초조 안 맞으면 다 갈 데가 없거든요.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대충 장수 나오시죠. 장수 한 3개 정도 나와요. 3, 4개. 이렇게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뒤로 쓸데약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수능 본주 다음 주예요. 수능 본 다음 주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가 쭉 치러지거든요. 제가 아까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벌써 이게 수능 본주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연대 미래가 있어요. 연대 미래가 어딘지 아세요? 춘천에 있는 건데 춘천에 과 중에서는 요 자리에서 의예과를 하나 뽑아요. 제가 요거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를 써서 붙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일하게 남은 과탐을 보는 대학이에요. 과탐 보는 대학이 이제 없거든요. 과탐 보는 대학은 그냥 원칙적으로 연대랑 아주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본교, 그 다음에 연대 의예과 미래, 그 다음에 아주대 의예과 이렇게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탐이 그냥 원칙적으로 없다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아서 요거는 적당하게 제 기억이 맞으면 3학 3이거든요. 이거 3학 3 의예과 같은 경우는 3학 3이니까 그냥 1, 1, 1 나오면 돼서 하나 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 되게 정말 강력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주 수능 본주 다음 주 주말을 맞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할 게 별로 없어서 한번 쭉 보세요. 오전은 고대 세종을 보는데 고대 세종, 부산대, 그 다음에 중앙대. 오후에는 경북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렇게 보는데 먼저 뭐만 결정하시냐면 중앙대를 볼 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사실 볼 데가 없어서 중앙대를 일반 상위권 학생들은 중앙대를 아마 치를 거예요. 이게 논술 70%예요. 논술 70% 그러니까 내신이 30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세계학 6이 일반 상위권 아이들의 표준이에요. 3학 6, 2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과탐은 하나만 반영하면 되고 미적과 기하 중에서는 2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간호가 들어가요. 그 중앙대가 오전에 치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의대, 약대 2개 있죠. 의대랑 약대 이쪽은 오후에 치러지죠. 2시부터 4시까지니까 중앙대 2개 확인해 보시고 최저는 제가 이따 정정해 드릴게요. 중앙대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세종 캠퍼스에 약대가 있는데 요날은 치르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니까 KTX 타고 내려가서 시험 보는데요. 요건 오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애들은 시험 어떻게 보냐면요. 부산대랑 경북대를 이렇게 둘 다 걸쳐서 시험을 봐요. 오전에 여기 갔다가 KS텍 타고 여기로 가서 시험 봅니다. 예. 여기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경북대는 저희도 볼 수 있어요. 애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다만 중앙대를 보면 아마 못 볼 거예요. 대부분 중앙대를 보는 정도의 아이들이 경북대 일반 공대를 쓰진 않고 되게 이쪽에 치르거든요. 수의학과 약대 이쪽을 치러서 아마 여기를 버리고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앙대를 택하게 되면 서울에서만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해는 가시겠죠, 무슨 말?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나머지는 과문대랑 공정여대니까 끝났고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주에 수능 본주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네, 제가 추천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붙어요. 생각보다 많이 붙고 난이도도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논술이 100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 합 5니까 수학은 반드시 포함하고 이게 2합 5니까 내신 최저 맞추기도 되게 편하고 해서 이화여대는 여학생들한테는 되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3개를 쪼개서 봐요. 오전에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 1, 오후 2라고 보는데 한양대학교도 최저 때문에 최저가 어떻게 뭐 맞출지 안 맞출지 애매한 친구들은 써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편차가 좀 많은 애들한테는 한양대 같은 경우 써놓으면 나중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니까 저 같으면 써놓을 것 같아요. 준비를 쭉 하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갈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요거는 그럼 만약에 보험 용도로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날 12월 26일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한양 여학생이면 이화여대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최저가 성적이 왔다 갔다 하면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도 있으니까 이 한양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선택 과목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엔 확통을 안 하면 잘 안 붙어요. 거의 전 과목이 다 나오고 작년에는 확통이 되게 세게 나와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확통을 다루는 게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고 준비 반드시 해야 돼요. 일단 저는 너는 어디 쓸래? 저는 한양대는 일단 써놓고 갈게요. 한양대는 써놓고 한양대 중에서 난이도 차는 좀 있거든요. 요거는 대부분 그냥 인기가 좀 적은 일반 공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공대, 맨 마지막은 되게 인기가 많은 공대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이 제일 시험 좀 어렵더라고요. 맨 마지막이. 한번 보세요. 융합, 전자, 컴퓨터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요 3개 중에서 한번 어디를 쓸지, 한양대를 쓸지 고민해 보시고 최저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큰 줄기는 끝났고 그다음에 아까 아까 26일 날 잠시만요. 26일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냥 넘어가면 27일 마지막이에요. 수능 끝나고 2주 후에 보면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건 아주대랑 인하대인데 아주대랑 인하대에서는 요게 2개가 남아요. 네, 인하대가 12월 3일 날 치러지고 의예과가 요 자리에 있어요. 3개 합 등급 3개 합 3이고 요것도 웬만큼 맞추는 애들도 많아서 논술 70%, 그 다음에 여기 아주대 같은 경우는 논술 80%에다가 4개 합이 6이에요. 바탕은 2과목 반영이고 그 다음에 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보다 생명 잘하는 친구들 훨씬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이 어렵지 않고 2과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해본 친구들은 아주대 의예과를 쓰기를 권하고 2과목을 안 해본, 생명을 안 해본 애들은 여기는 쓰지 않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는 되게 뒤로 미뤄져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둘 다 쓰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됐죠?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럼 일단 제가 쓸 대학을 대충 정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생각보다 조합이 많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생각해 보셨으면 네,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일단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신의 영향력이 중요하냐,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중요하냐를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등급별 점수 차이래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중에서 1등급과 2등급 비율, 2랑 3등급 비율이 저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신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여기랑 상관없지만 숭실대 같은 경우는 2, 4, 6, 8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내신 되게 중요해요. 숭실대 같은 경우. 이거는 숭실대는 제 경험상 그러니까 3등급 넘어가면 잘 안 붙더라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좀 너무 쉬워서인 경우도 있고 나머지 높은 대학들 이런 뭐 서강, 중앙, 뭐 인하대 의예과 같은데 이런 데는 내신이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쭉 보시면 네, 그래요. 부산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저를 높은 데만 한번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거를 보는 방법인데 제가 아까 말씀 큰 것만 얘기 드릴게요. 가장 그 최저가 높은 데가 이대 약대예요. 4개합 5고 바탐 하나예요. 4개합 5. 그리고 예, 이게 더 높네요. 중앙대 의예과는 4개합 5에다가 바탐 2개.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일반적인 상위권 학교들은 여기가 기준이에요. 2합 5. 부산, 경북, 건국, 경희, 동구, 숙명, 숭실, 이화. 저희가 2합 5가 표준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높은 더 상위권 학교인 성균, 중앙 요 2개를 기준 잡으셔서 3개합 6을 맞출 수 있으면 요거 위쪽으로 좀 많이들 쓰고 2개합 5면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딱 2개가 기준이니까 혹시 이제 헷갈리시면 2합 5를 맞추면 경희대, 건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3합 6을 맞추면 중앙대 5를 생각하시면 딱 맞고 그 다음에 의예과 계열을 쓰실 분들은 네, 훨씬 더 네, 3합 1등급이 3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2합 얼마라고? 표준이 2합 5예요. 맞아요. 2합 5고 좀 높은 데는 3합 6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의예과는 1등급 몇 개? 일단 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요게가 일정이에요. 이게 팩트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표전 맞출 수 있는지, 날짜별로 어딜 쓸 수 있는지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이어서 막 둘둘 나오면 일단 넌 어디 쓸래라고 하면 그래도 3합 6은 맞추니까 높은 데로 성대,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니까 한양대, 그 다음에 경희, 건대 이렇게 4개는 쓸 것 같아요. 4개 쓰고 그 다음에 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학생이면 일단 이화여대 하나 시간 맞춰서 하나 써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은 데를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의예과 써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연대 미래 추천해드리고 연대 미래 그리고 저 뒤로 밀어서 아주대 인하대 의예과 한번 써놓을 것 같아요. 준비가 한 2주 남아서 좀 이게 내가 성적이 조금은 안 되지만 시간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출제 범위인데 사실 요게 제일 요즘에는 좀 그래요. 제가 아까 팩트를 전달했으니까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이쪽 얘기기도 한데 여기 고3이랑 N수고 보면 알겠네요. 요게 지금 이 언론에서 이 수학 난이도 때문에 난리가 난 다음에 모의연수를 치렀는데 정말 제가 약간 놀랐던 건 하나는 우리 이과들은 알죠. 이게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알죠. 애들이 보면 알아요. 어때요? 미적 문제. 약간 당혹스럽죠. 엄청 쉽다는 뜻이에요.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이게 경희대학교 표준문항이거든. 나온 얘 보고 저도 이게 뭐야? 라고 싶었는데 이제 또 제가 놀랐던 건 위쪽에는 얘를 배치해놨어요. 확통을. 기대값 아니 기대값이 나왔고 밑에는 쌍곡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범위를 줄이면 이렇게 깊어지고 얘를 넓히면 이렇게 얕게 만들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난이도 때문에 난리니까 올해 논술도 어려울 확률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확 넓힐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의 추세가 될 거여서 만약에 세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저도 사교육하는 입장에서 사실 싫거든요. 애들한테 그 말 많이 하는데 싫지만 애들이 수능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확통하고 기하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2달, 3달 정도만 이거를 보내놓고 그래도 한 번은 배워놓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올해는 힘들어요. 저도 아까 쭉 풀어봤는데 사실 그냥 오히려 애들하고 수능 문제 어려운 거 했던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못해요. 쌍곡선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시대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비싸면 비싸고 30만 원씩 한 두세 달 하면 거의 뭐 100 정도 나오면 비쌀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진짜 확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어도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시켜보시는 게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제시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게 다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교만 한번 보세요. 서연, 한, 서성, 중2, 시건, 동, 경, 동 어때요? 다 들어보던 대학들 맞죠? 얘네들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기하, 확통, 미적 다 낸다고 돼 있어요. 얘네 다 싹 다. 아닌 대학이 없어요. 여기 저한테 가끔 와서 선생님 저는 이거 저는 잘 못하는데 저는 높은 데 쓰고 싶은데 미적 못해요 라고 하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성대관에. 성대는 근데 수투 미적을 안 내고 있어요. 아직 안 내는데 바뀔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내고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미적을 극도로 못하고 안 한 친구들은 성대 말고는 추천해주지 않아요. 일단 원칙이긴 하지만 전 올해는 넓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시문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뒤로 넘겨보면서 하나씩 빠지는 걸 볼 건데 일단 의미 있는 대학만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연대 미래 있죠? 연대 미래는 다행히 누가 없는지 보이죠? 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연대 미래는 확통에 원칙적으로 아예 안 낸다고 공언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카톨릭대 의예과 있죠? 뭐가 없는지 보이죠? 기회 안 낸다고 한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낸 건 이건 지켜요. 이건 안 지키진 않아요. 높은 대학에는 이렇고 나머지 내가 아는 대학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과목 다 한 집단이 있어요. 걔네들이 훨씬 나쁜 유리해요. 전과목 다 해서 막 고2 때나 고3 때 미적, 기하, 확통 다 한 친구들은 논술에서 아마 복을 좀 볼 거예요. 다만 요 두 개 대학 중에서는 거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다 빠진 학교들이 있어요. 확통하고 기하가 다 빠진 학교를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눈여겨 쭉 보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보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어디가 그래도 아직 좀 눈에 익으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인하대는 미적만 나와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 아주대도 지금 미적만 나온다고 돼 있고 맨 밑에 경북대 있죠. 이 경북대도 무조건 미적만 나옵니다. 요 세 개 대학은 그러니까 확통하고 기하를 못하는 높은 데를 쓰고 싶으면 저런 학교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적까지 빠지는 대학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대부분 뭔지 알겠죠? 다 이거는 옛날에 그 약수령이라 부르는 거. 지금 약수령이라 부르는 것들은 미적까지도 필요 없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여긴 아니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원칙적으로 다 하는 게 유리한 한 해가 될 거고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여기 두 개 대학 요거랑 요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딱 특수한 대학 3개 연대미래 요거 3개예요. 출제 범위가 올해는 중요할 거고 난이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실제 붙었던 애들 얘기를 잠깐 해주는데 50분 정도 했었으니까 저한테 작년에 배웠던 애들 중에서 원래 애들이 저한테 잘 연락 안 하거든요. 뭐 내 성격 아니까. 근데 연락한 애들은 되게 감사한 친구들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얘가 저 일산에서 가르쳤던 애 중에 성대 논술 붙었던 애고 얘는 강남에서 가르쳤던 애들 중에 성대 붙었던 애고 그다음에 요거는 일산 가르쳤던 애가 연대 붙었던 애인데요. 일단 논술을 붙는 데 기준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그런 거짓말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데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안 맞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국어랑 영어에서 압도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친구들 있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와서 선생님 제가 수학이 잘 안 나와서 논술하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애들도 있으니까 거짓말하기 더 그러네요. 얘가 국어 영어 바보였었어요. 걔네들이죠. 영어랑 국어 바보인 친구들은 논술을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는 전 과목 다 잘했었어요. 다 잘했는데 왜 봤냐면 얘 논술을 처음부터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고3 때도 되게 잘했대요. 잘했는데 시험만 보면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모처럼 남아가지고 만약의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대요.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대비했던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제분이 시험 보는 좀 운이 없고 편차가 좀 심한 아이들은 시켜셔서 그게 수능은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타는데 논술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논술은 실력이 남아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편차가 커서 이렇게 한 친구들 추천해드리고
이거 보험용으로. 그 다음에 수학 천재들 있죠. 국어, 영어 바보들. 이거 시키세요. 이게 훨씬 다른 애보다 훨씬 더 잘 나와. 그 다음에 연대 붙은 이 친구는 정말 뭐랄까 되게 수학을 잘한다기보다 정말 과학 같은 거에 특정 강점이 있어서 붙은 아이여서 제가 붙여놨어요. 근데 아무튼 셋 다 이과형 인간. 높은 데는 이과형 인간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과형 약간 가미돼서 수학이 너무 싫어하는데 높은 데를 붙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특정한 학과들이에요. 특정한 학교들. 제가 그런 학교들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데 붙는 대학 중에 좋은 대학교가 연대 미래 좀 붙어요. 연대 미래. 생각보다 수학이 쉽고 과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주대 의예과. 여기도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화여대도 그래요. 이화여대도 수학 못해도 좀 많이 잘 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미적이 안 나와서 수원수투 아이디어로 푸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학은 수학을 너무 잘하지 못해도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셋은 딱 이과형 인간들이 맞고 쟤는 전과목 잘했는데 약간 만약을 위해 데뷔했던 친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뭐 다 성적대를 잘 몰라서 제가 생각하는 수리논술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내신이 5.1등급인데 이대 간호학과를 초치학 붙었고 그 다음에 우수 입학해가지고 장학금이 나온대요. 요게 논술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논술은 막 준비를 해서 확정적으로 실력이 넘어가서 한다기보다는 항상 플러스 알파로 막 보험처럼 아니면 이렇게 로또처럼 로또 100% 로또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상을 주듯이 내리는 거여서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수업 시간에 내은 거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논술은 나오던 거 나와요. 수능보다 더 많이 나오던 거 나와서 저는 뭐 이건 정식 발언 아니고 사교육을 없애려면 논술 없애야 돼요. 이건 정말 맞아요. 사교육을 많이 타는 게 논술이어서 사교육을 안 받은 친구랑 받은 친구랑 논술에서 합격 확률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되게 많이 비슷하게들 많아서 요거는 이제 애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논술의 어떤 성격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 여기 오신 김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제가 이건 한 번씩은 꼭 읽어보게 시키는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파이널 때 논술을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는 서성한 논술 다 붙어서 성대 공대를 가는데요. 얘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 되게 슬퍼요. 수영 탐은 다 1, 2등급이었는데 국어가 항상 4, 5였대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도 또 국어가 4, 5가 나오고 심지어 탐구까지 2, 3이 나왔대요. 이렇게 나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국어가 4에다가 탐구 2, 3이면 갈 데가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제 생활이 허무했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동안 첫 차가 5시 40분이니까 그거 타고 지하철 타고 오고 시리얼 급하게 먹고 지하철역으로 막 달려가는 이런 생활을 해서 뭐 폰도 없애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국어가 4, 5가 나오고 탐구가 2, 3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저는 사실 이 애는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우울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자세로 딱 금요일날 수업을 들으러 와요. 제가 애들한테 대놓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애들이 하도 이렇게 좀비처럼 있길래 똑바로 좀 해라. 너네 다 떨어질 거야. 한 명 붙으면 많이 붙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딴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억한 감정으로 너 뭐야 이렇게 할 텐데 얘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날 제가 이만큼 줬거든요. 이만큼 자료 줘가지고 이걸 다 풀고 시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붙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지막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만약에 논술로 대학 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수업 듣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학교 홈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법적으로 3월 30일까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올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다 뽑을 거예요. 3년치를 뽑아가지고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읽어본 다음에 정말 꼼꼼히 풀어볼 것 같아요. 저는 너가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의예과를 가고 싶은데 다 달려가서 막 그걸 저는 맨 처음 다 뽑은 다음에 다 읽어보고 다 풀어보고 오늘 모든 분석 다 한번 해볼게요. 누구 손을 타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전제는 저는 이만큼 수학이 되니까 뭐가 나올지 아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 내가 강사라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애들 입장에 생각해보면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뭐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니까 한동안은 배우면 약간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학원은 길게 이만큼을 다 알아 시키겠지만 전 그건 반대고 대신에 만약에 한 번도 안 하다가 나 지금 논술 안 할 거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폭망해가지고 아까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같이 폭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황당할 때 논술을 마지막에 선시성을 해서 듣잖아요.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감이 학습을 막아서 한두 달만이라도 경험해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하고 한두 달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혹은 책을 구입해서 인강을 보거나 평강을 듣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좀 보시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알고 그런 다음에 그 특수한 학교를 가가지고 그걸 뽑아서 열심히 풀어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선행학습 영역평가라는 거를 근데 그게 좀 그런 건 3년치를 다 올려놓지 않고 올려놓은 걸 다 지우더라고요. 지금은 또 많이 기출문제 옛날 게 다 삭제돼가지고 아마 그럴 때는 누군가 경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은 아이들한테 딱 그래요. 저도 딱 14주간이니까 딱 2달 반 정도만 학부를 할 거고 그다음 올해는 제가 아까 부원장님은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3시간 30분 했는지 너희들은 알지 30분이 저거 용도였었어요. 확통기야. 확통기야. 사실 저것 때문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은 미적이 맞습니다. 미적이 맞아요. 미적을 잘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미적 못하면 논술하지 말라고 하는 게 미적 이걸 논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머니들 잘 모르고 여기 제 제자들이 지금 절반이거든요. 와 있는데 얘네들 미적 가르칠 때 사실 저는 미리 멀리 보고 가르쳤었어요. 애들만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알겠지만 사실 멀리 보고 가르치는 거였고 그 미적의 실력이 거의 80% 보시면 되고 올해는 저 30분이 그것 때문에 확통하고 기하가 중요하게 쓰일 거고 걔를 몰아서 특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도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약간 뭐랄까 팔아먹는 기운이 너무 세요. 아시겠지만 수학은 습관이어서 길게 쭉 이렇게 끌고 나가서 습관 바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거 해놓은 거고 글쎄 저는 일단은 뭐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30분은 그런 용도로 쭉 해야 할까 하고 있어요. 특강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하는 논술은 막 처음부터 의치한 약수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딱 14주니까 전반적으로 수원수 미적에 전반적으로 뭐가 있고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 문제는 제가 다 편집을 해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에 줬어요. 풀어보라고.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못 풀겠어요 라는 것과 답안지가 이해가 안 가요. 요거가 피드백이어서 필요한 사람은 주고 나머지는 숙제랑 제가 해결해 주는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을 혹시 수강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6평이 3등급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 누가 야 괜찮아 5등급 이하도 할 수 있어 하얀 거 들어.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일단 그런 친구들은 수능부터 올리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붙었던 애들의 공통점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정말 유리했었어요. 다만 몇 개의 특수한 학교가 있을 뿐이지. 아무튼 저는 이랬고 일단 사실 이렇게 간략히 설명 드린 다음에 학교 같은 게 좀 궁금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궁금한 학교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딱 중요한 학교 며칠만 제가 확인해 드리고 학교별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느 범위가 중요하고 한 거 있으시면 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한의대 같은 경우는 수업도 학원까지 다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부랑 의예과 시험 문제가 좀 달라요. 다르고 얘네들 있죠. 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일단 한 문항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문항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지금 한의대가 과학 아직 어느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 네, 과학 문제 같이
한의대만 있나? 있나? 유치하는 거랑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다 없어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 봐?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없어진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쪽은 없는 걸로 확실한데 한의대는 그런 선생님 그 네. 경험의 평균 네. 기술이 네. 의대 쪽 메디컬을 쓸 때 네. 평균이 그 만점에 비해서 몇 점 정도 하시나요? 의치하는 90점대로 보시면 돼요. 평균이 예, 90점대고 한의대는 의치 아니고 의대는 90점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대랑 한의대는 거의 다 10점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좀 떨어져요. 훨씬 더 유도리 있게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입 노출적인 분들 그냥 돌기록 다 무조건 다 나오는데 어느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무조건 확통이 나와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확통을 지금까지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이 경희대가 한의대 같은 경우가 이제 끝나고 11월 18일이잖아요. 네네.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그냥 그렇게 확 땡겨서 준비해놓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제가 수능수요일 파이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파이널로 의예과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날 한 번 듣고 뭐라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하루 종일 그냥 그 아침부터 저녁 그게 예를 들어 제가 날짜를 봐야 되겠던 게 제 의도가 좀 파악이 제가 준비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면 혹시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8일하고 18일하고 19일은 이게 준비할 시간이 며칠 있을까요? 만약에 없어요. 이걸 이제 이런 애들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험 치고요. 금요일 준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일반 공과대 중에서 낮은 대학은 돼요. 되는데 의예과를 했던 애들 공통점 하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 되게 돼요. 방학 동안에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제가 그 끝까지는 어차피 논술도 진행하는 학교 별로 없겠지만 한 몇 달은 높은 데 쓴다면 한 2달은 미리 경험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한 번은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풀지 작성할지도 잘 모르고 이걸 제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준비를 하는데 수능 중심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목표가 딱 중앙대예요. 그러면 저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과연 논술을 학원을 다닐지. 이게 일주일이 준비가 되니까. 제가 아까 의예과 중에서 여기 그 인하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하대는 2주 남거든요. 이 학교는 준비를 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돼요. 그러면 아주대 같은 경우가 생초까지 해서 거기는 네,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과목까지 하고 풀은 해마다 내실 때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베이스가 그 베이스로 하는 현장이라는 아니요. 제가 했던 애들 중에서 그 정도 베이스에 준비된 애들도 있어요. 투과목을 해본 적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지만 내신이건 어디든 한번 해봤다는 전제에서 여기 아주대도 2주 남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한 주는 이 학교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애들 평균 훨씬 되게 높다고 높아요. 왜냐면 여기 수학도 쉽거든요. 아주대는 수학도 쉬워요. 그리고 미적이 잘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올해 또 미적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아주대는 코스가 생초라는 말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수학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주대 같은 경우가 일반 공대랑 일반 공대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공대가 2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떼고 여기다가 바탕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수학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과탐을 잘하고 수학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은근 잘 나와요. 생각보다. 좀 달라요. 이 학교는 좀 다르고. 어머니 이거 제가 날짜 드린 거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2개 그 시험 끝나고 바로 본 2개 학교 있죠. 그거는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준비하는 게 맞는데 끝나고 나서 2주 남은 학교들 있죠. 그거는 준비할 여유가 훨씬 더 남아요. 훨씬 남아서 그건 준비할 만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붙여놓은 거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앞에 있는 2개는 이거는 요 대학은 준비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저 그렇게 질문할 줄 몰랐는데 여기
금요일날 하루가 남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애들 붙은 애가 얘예요. 아까 다 붙었다는 애 있죠, 얘. 아까 말했던 얘. 여기 다 붙었다는 애. 얘가 금요일날 하루 준비에 붙은 애. 하루. 제가 아까 이만큼 오전에 수업했는데 자료 이만큼 다 푼 애가 얘였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이렇지 않아요. 거의 다 어떤 자세로 있냐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러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걸 붙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근데 얘가 독특하게 붙은 애인데 아무튼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붙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전부 다 그 다음날 보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 원칙적으로는 준비할 대학과 아닌 걸 쪼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중앙대의예과 작년에 한 명 딱 붙었어요. 중앙대의예과. 내가 근데 물어봤으니까 내가 비유를 해주면 돼요. 중앙대의예과 붙은 애 수학 실력을 말해주면 계산이 나의 딱 2배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제예요. 뭔가를 풀어봐라고 하고 제가 정리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걔가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뭐해? 빨리 풀어. 다 했는데요. 그닥 그래요. 아이디어가 좋은 건 아닌데 계산력이 정말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걔는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벡터가 필요가 없었어요. 벡터 같은 게 벡터까지 필요 없었는데 걔는 다 해봤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은 단순 계산 중심으로 나와요. 중앙대는 일반 학부든 의예과 상관없이 단순 계산이 복잡하게 좀 나와요. 그리고 항상 1번 문제는 대부분 고1 때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고1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좀 복잡한 미적 문제, 그 중에 특히 적분 문제, 맨 마지막 거는 원칙적으로 여기가 벡터나 이쪽을 붙여주긴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요건 또 몰라요. 맨 마지막 건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요 두 개까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중대의대는 매년 하나씩 한 명씩은 붙어요. 근데 걔네 공통점을 했던 말이 딱 이거예요. 요이 땅 하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휴 땀을 돌리는 순간 걷어간대요.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팔을 막 놀리고 딱 끝냈더니 딱 걷어가고. 그다음에 얘네 학교의 특징은 중앙대는 일반 학교 똑같은데 답안지를 보면 작성이 중요한 학교가 아닙니다. 혹시 중앙대 시험 본 사람 있어? 맞지? 중앙대는 칸이 요만해요. 요만해서 약술로 적는 거 그냥. 나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적을 칸이 없어요. 논술 작성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논술 작성도 학교별 약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만큼 적을 학교가 있는 반면 똑같은 문제도 어떤 학교는 적을 칸이 없어서 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 한 몇 줄밖에 못 적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중앙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